안녕하세요. 비랩의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물감 개봉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사는 이곳이 앞으로 2주 동안 아이들의 스키 바캉스 기간이라 제가 낮 시간에는 촬영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굳이 밤에 이렇게 촬영을 하느라 목소리가 이 지경이고요. 또 편집할 시간도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마치 라이브 영상을 송출하듯이 프리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이렇게 속닥속닥하고 말에도 좀 두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하는 물감은 렘브란트 수채 물감인데요. 브랜드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렘브란트는 로열 탈렌스라는 네덜란드 화그 브랜드에서 만드는 전문가용 물감 라인의 이름이고요.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학생용 라인은 방고흐입니다. 이 방고 팔레트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방고 물감은 학생용 라인 중에서는 가장 품질이 좋은 것으로 유명한 물감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학생용 라인은 잘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전문가용 라인의 질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학생용 물감을 잘 만드는 회사가 전문가용 물감을 또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렘브란트 물감은 전문가용 라인 중에서는 조금 단가가 저렴한 편인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 렘브란트가 알료 입자를 조금 굵은 것을 사용하면서 단가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알료 입자의 굵기 차이가 그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시민캐 같은 알료가 너무 고운 그런 물감보다는 이런 렘브란트 물감처럼 입자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물감이 좋아서 물감 발색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 브랜드에서 다량의 물감을 구매한다면 렘브란트 브랜드를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48색이나 되는 이 물감을 100유로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상자를 개봉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자는 이렇게 띠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띠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언어로 물감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이 팔레트 안에 구성된 색 번호도 표기되어 있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 있다는 그런 표기로 이 AP 라벨이 찍혀 있고 옆에 보시면은 이 AP 라벨을 받지 못한 물감도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왜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정을 받았는지 그 성분에 대한 간략한 표기도 되어 있네요. 참 친절한 띠지죠.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검정색 상자로 팔레트가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본 팔레트 포장 중에서는 이 렘브란트가 가장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뚜껑을 열면 짜잔! 이렇게 팔레트가 들어있는데요. 48색이라 그런지 팔레트가 좀 큰 편입니다. 이 렘브란트 팔레트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라운딩 처리된 철제 팔레트인데요. 이 라운딩 처리된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철제 제품이 이렇게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예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또 빈티지 덕후라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합니다. 팔레트를 열면 짜잔! 48개의 캐러멜 같이 보이는 하프펜 물감이 들어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폴린스키 붓이 한 자루 들어있습니다. 이 붓은 제가 먼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그림을 그려보니까 사용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폴린스키 붓은 제가 이 붓을 처음으로 써보는 거라 진짜 좋은 붓인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 제가 다른 브랜드의 폴린스키 붓을 사용하게 되면 비교하는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제 이 48개의 캐러멜을 벗겨내야 되는데요. 이 하프펠 껍질을 벗겨내고 물감 발색하면서 또 색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씩 벗겨내 볼까요? 이 포장지에도 이 물감에 대한 정보가 꽤 많이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포장지도 조금 조심해서 벗겨내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웬만하면 포장지는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물감 정보가 궁금할 때 볼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이고 48색을 다 벗겨내니까 이 상자로 환불달이네요. 이 포장지 여기다 담아서 좀 잘 보관하라고 상자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그러면 이 48색을 발색해 볼게요. 먼저 오페크 화이트 알루미늄 PW6입니다. 방구 후에는 이 오페크 화이트 말고 차이니즈 화이트가 들어있는데 오페크가 들어있어서 훨씬 좋네요. 말라봐야겠지만 오페크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조되면 더 오페크해질 것 같긴 하네요. 다음은 카드뮴 옐로우 레몬. 옐로우는 PY35. 카드뮴 성분 때문에 AP 판정을 못 받았다고 해요. 조금 색이 좀 가까이 보이게 조정을 할게요. 다음은 아조 옐로우 라이트 알루는 PY154입니다. 이 색은 제가 기본 팔레트에서 프라이머리 옐로우 색 알루로 추천해드린 알루인데요. 그 색보다는 조금 더 연하게 보이네요. 옐로우 라이트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발색이 좀 약한 건가? 색 자체가 좀 연한 것 같아요. 프라이머리 옐로우보다는 조금 더 연한 색감의 노란색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오레올린 색인데요. 보통 PY40을 쓰는데 렘브란트는 PY150을 썼네요. 이게 니켈 아조 옐로우라는 PY150 알루가 약간 그린색도 보이는 그런 노란색인데 오레올린 색으로 만드느라 그랬는지 그 그린색이 좀 덜 비치는 편입니다. 이 PY150 때문인지 이 물감도 AP 마크를 못 받았대요. 그 다음은 겐부치. 보통 인디언 옐로우색 발색이 이런데 이 겐부치와 인디언 옐로우는 가장 조금 헷갈리는 두 색인 것 같아요. 브랜드마다 발색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렘브란트도 약간 윈저인 뉴턴의 겐보치 색 같은 느낌이에요. 다음은 아조 옐로우 딥. 알루는 PY110입니다.
이 색은 제가 조색 카드 만들 때 소개해드린 색이거든요. 프러시안 블루랑 조색할 때 사용했던 알료니까요. 이 색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그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알료예요. 이번에는 카드뮴 오렌지 알료는 PU20. 카드뮴 성분 때문에 AP 판정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발색이 굉장히 진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렌지 색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인공적인 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오렌지 과일 느낌이 나는 오렌지 색도 있지만 약간 이런 색은 저는 되게 인공적으로 보여요. 근데 그 인공적으로 보이는 오렌지 색 중에서 이 카드뮴 오렌지가 제일 인공적인 것 같습니다. 발색이 참 진하게 잘 되네요. 다음은 버밀리언이고요. 알료 PR25랑 PY154 모카 알료를 사용했네요. 확실히 이 PR25가 약간 스칼렛색 만드는 그런 알료인데 PY154랑 섞이니까 조금 더 노란색의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구나. 예쁘네요, 이 색도. 이 발색지가 좀 조그매요. 이 팔레트 안에 담아서 사용하느라고 아쉽네요. 좀 컸으면 더 색이 잘 보였을 것 같은데. 다음은 카드뮴 레드 알료는 PR108. 가장 최근에 보여드렸던 조색 카드에서 사용한 알료죠. 발색이 진하게 참 잘 되는 특징이 있는 카드뮴 알료인 것 같습니다. 적성이 좀 없으면 좋을 텐데. 근데 또 이 성분이 이 발색이 이런 선명한 발색에 영향을 주는 것일 테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네, 이 색도 카드뮴 계열 알료이기 때문에 AP 판정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시넬리에는 어떻게 AP 판정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알료였는데. 다음은 페릴린 레드 딥. 예뻐. 렘브란트는 지금 앞으로 발색해보면 알겠지만 이 페릴린 레드 딥을 약간 프라이머리 레드 위치에 놓은 것 같아요. 이 팔레트에서 프라이머리 레드 역할을 하는 색인 것 같습니다. 왜 얘를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프라이머리 레드도 많은데. 다음은 카드뮴 레드 딥 알료는 PR108. 아까 발색한 색보다 조금 진하게 발색이 되는 색인데요. 얘도 이 색하고 같이 프라이머리 레드 역할을 하는 색으로 들어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얘는 약간 웜톤, 얘는 좀 쿨톤 그러네요. 구성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퍼머넌트 매더 레이크.
알료는 PR187인데요. 이 알료는 제가 한 번도 안 써본 알료라 예쁘다. 발색이 PR83이라고 알리자린 크림슨 발색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쁘네요. 투명하니. 다음은 카민색. 알료는 PR264. 이 알료는 제가 약간 버건디 계열의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께 기본 팔레트에 보조 추가할 수 있는 색으로 추천한 알료인데요. 이름을 카민으로 해서 그런지 버건디보다는 조금 덜 보라색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핑키한 버건디색 느낌이에요. 근데 카민색을 왜 이 PR264로 만들었을까요? 다음은 베네치안 레드. 알료는 PR101입니다. 이 알료도 제가 기본 팔레트에 담는 알료로 소개해드린 알료예요. 조금 색감이 좀 독특하네요. 보통 조금 더 오렌지 톤인데 얘는 지금 조명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 포터스 핑크 아닌가? 베네치안 레드색이긴 한데 왜 예전에 카포모티움 색도 예전에 카포모티움 색도 이 PR101로 만들었던 색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요. 베네치안 레드 색 중에 좀 핑키한 느낌이 많이 있는 그런 베네치안 레드색이네요. 다음은 퀴나크리돈 로즈. 알료는 PV19. 이 색은 같은 알료로 방고흐 물감 팔레트에도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학생용하고 전문가용 라인 비교하는 영상도 만들면 재밌을 것 같네요. 퍼머넌트 레드 바이올렛. 알료는 PV19입니다. 오, 이 색 예쁘네요. 이 PV19로 만들어지는 색감 중에서 조금 독특한 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못 본 색이에요. 예쁘네. 이번에는 모브 색이고 알료는 PV19 그리고 PB15 복합 알료로 만든 물감입니다. 발색이 좀 건조되면서 흐려지는 경향이 있네요. 이 색은. 이 다른 색도 좀 그랬지만.
다음은 블루 바이올렛 알루는 PV23입니다. 보통 이 PV23 알루로 만들어지는 색을 다이옥사이진 바이올렛이라고 부르는데 발색도 그 색하고 비슷합니다. 이 PV23이 발색이 정말 진한데 이 렘브란트는 그렇게까지 진하진 않네요. 정말 어떤 물감은 같은 알료로 만든 어떤 물감은 너무 진해서 발색이 좀 굉장히 짙은 색으로 보이는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너무 물감 양을 조금 해서 그랬던 걸까요?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진하게 발색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의 같은 알료로 만든 물감에 비하면. 다음은 울트라마린 딥 알루는 PB25입니다. 진짜 딥한 울트라마린이네요. 색감 좋습니다. 왜냐면 어떤 브랜드는 울트라마린하고 울트라마린 딥의 색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프렌치 울트라마린 색이 있는데 렘브란트는 발색 차이가 얼마나 날지 근데 일단 울트라마린 딥 색은 정말 딥하게 보여요. 그레놀도 잘 생기고 재미있는 울트라마린 색인데 이 색이 어떨까요? 색감 차이가 있네요. 화면상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프렌치 울트라마린 색이 이 울트라마린 딥에 비해서 조금 더 레드가 많이 보이고 좀 발색이 연한 편입니다. 발색 차이가 두 색의 발색 차이가 좀 많이 보여서 좋네요. 라벤더 색 같은 거 만들 때 이 색에다가 흰색 섞으면 딱 나올 것 같아요. 다음은 코발트 블루 알루는 PB28입니다. 되게 잘 만들어진 코발트 블루 색이네요. 예쁘다. 좋네요. 되게 진짜 옛날 파란색 느낌이 있는 그런 예쁜 코발트 블루네요. 이 코발트 블루도 AP 판정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코발트 알루니까 그런가 봐요. 다음은 텔로 블루 레드 쉐이드입니다. 알루는 PB15이고요. 제가 이 발색표 그리면서 알루 표기를 미리 해놨었는데 이상하게 렘브란트는 텔로 블루는 다 알루를 PB15만 썼더라고요.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아는 텔로 블루 레드 쉐이드 중에서 가장 예쁜 색은 아닙니다. 조금 실망. 제가 이 레드 쉐이드 색을 좋아하거든요. 가장 예쁘진 않네요. 다음 텔로 블루 그린 쉐이드 알루는 같은 PB15. 같은 알루인데 발색 차이는 꽤 뚜렷하게 보이네요.
요 색은 참 예쁩니다. 오. 제가 갖고 있는 다른 텔로 블루랑 비교를 한 번 더 해봐야겠지만, 되게 예쁜 텔로 블루 그린 쉐이드네요. 이 두 색 다 AP 판정은 못 받았다고 해요. 왜 그렇지? 이 색이 이 텔로 블루 레드 쉐이드가 건조되면서는 색감이 참 예뻐지기는 하네요. 근데 그래도 가장 예쁜 레드 쉐이드는 아니고요. 반면에 이 그린 쉐이드는 참 아직까지는 예쁜데 말라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은 퍼시안 블루 알류는 PB27. 방고흐 팔레트에 들어있는 퍼시안 블루 색이 참 예쁜데, 이 색도 참 예쁩니다. 사실 지금 조세 카드에서 사용하는 이 자루는 발색이 조금 약한 감이 있거든요. 발색이 좀 진하게 잘 되는 퍼시안 블루인데, 근데 방구랑 비교했을 때 조금 그린 쉐이드가 보이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방구 팔레트에 들어있는 퍼시안 블루에 비하면 이 색이 조금 그린 쉐이드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착각을 했는지 나중에 한번 두 색을 비교해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덴트렌 블루, 알류는 PB60. 이 색도 제가 기본 팔레트 구성색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발색이 짙은 파랑색이라 조금 팔레트 안에서 짙은 색을 조색할 때 사용하면 좋기도 하고, 또 이 자체 발색도 되게 예쁩니다. 제가 항상 제가 이 색을 소개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밤하늘색 같은 색이라고. 되게 날씨가 좋았던 여름 밤하늘 같은 그런 색이에요. 예쁘네. 다음은 셀룰리언 블루, 알류는 PB35. 이 색이 좀 발색이 미끈거리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아주 미끈거리지는 않네요. 이게 최대치인가? 색도 코발트 계열의 알루라서 약간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P 판정을 못 받았나 봐요. 예쁩니다. 이 발색이 좀 이렇게 연하면서 탁한 느낌이 드는 그런 색도 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은 없는 그런 셀룰리언 블루네요. 다음은 터콰이즈 블루, 알류는 PB15, PG7 복합 알류로 만들어진 색입니다. 이런 발색이구나. 이게 이런 터콰이즈 블루색 만드는 알류 중에 테일로 터콰이즈 블루라고 PB16 알류가 있는데, 렘브란트는 복합 알류로 만들었네요. 근데 그 색은 이 색보다는 좀 진하긴 해요.
얘는 약간 코발트 틸 느낌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터콰이즈 블루 색입니다. 색은 되게 예쁘네요. 비치 비치 색깔 같아요. 다음은 비리디언 알루는 PG18 전통적인 비리디언을 만드는 알루고, 이 알루도 발색이 조금 미끈미끈한 경우가 있는데 얘도 그런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발색이 잘 되는 편이네요. 어떤 물감은 붓에 기름이 이렇게 섞인 것처럼 발색이 막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 미끈거리는 느낌은 있지만 발색은 잘 됩니다. 렘브란트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PG18도 독성이 있는 알루라서인지 AP 판정 못 받았다고 표기되어 있네요. 좀 발색이 옛날 물감 색깔 같죠? 다음은 텔로 그린 알루는 PG7. 보통 요 알루로 비리디언이라고 하는 색을 만들고 방구 후 팔레트에는 요 색으로 비리디언이라고 색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발색도 보통 이렇습니다. 약간 블루가 많이 보이는 그린. 이 두 색이 같이 있으니까 재밌네요. 조금 옛날 느낌의 색이고 조금 더 현대적인 느낌의 색이고 좀 그런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다음은 에메랄드 그린 알루는 PG36. 일반적으로 이 PG7하고 PG36을 테일로 그린이라고 해서 이 PG7은 블루 쉐이드, 이 PG36은 옐로우 쉐이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색 참 예쁘네요. 보통 이렇게 진하게 발색이 되면서 옐로우 쉐이드인 경우가 있는데 이 에메랄드 그린은 발색이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옐로우 쉐이드네요. 예쁘다. 조금 진하게. 일부러 이렇게 좀 흐리게 보이게 만들었나? 지금까지 발색한 색 중에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색입니다. 다음은 퍼머넌트 그린 알루는 PG7 PY 로사 보카발류로 만들어진 물감입니다. 이 굉장히 어렸을 때 사용하던 색 중에서 초록색이라고 부르는 초록색이라고 불렀던 색에 가장 가까운 색이네요. 이쁘다. 되게 순수해지는 순수했던 시절이 생각나는 그런 색이네요. 렘브란트 마음에 듭니다. 이 P와 154가 섞여서 이렇게 기본색으로 추천하길 잘했네요.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은 씹그린 알루는 PY150 PG7 보카발류로 만들어진 물감이고요. 이 씹그린이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 베시니까 원래 이 색그린은 방구 후 팔레트에 들어있는 색그린하고 같은 알루를 사용했고요. 발색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색그린에 근접한 안료 구성이에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언젠가 이 색그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예쁘고 저한테는 굉장히 정직한 색그린입니다. 안료 PY150 때문에 얘도 AP 판정 못 받았다고 해요. 다음은 포커스 그린 딥. 색그린하고 같은 안료 구성이네요. PG7하고 PY150. PG7을 더 앞에 표기한 거 보면은 비율적으로 PG7이 더 많이 들어갔나 봅니다. 제가 조색 카드 만들 때 이 포커스 그린을 만든다고 이 퍼시안 블루하고 PY150을 조색한 적이 있는데 이 두 색이 같은 안료들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비율에 따라서 다른 색감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 같은 안료로 조색 카드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비율로 섞였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얘도 PY150 때문에 AP 판정 못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크로미움 옥사이드 그린 안료는 PG17. 이 색도 제가 기본 팔레트에 추가하면 좋은 색으로 추천하는 색인데요. 왜 추천을 했냐면 이 색을 뭐 조색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또 이렇게 단독 안료로 보여지는 독특한 발색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흐리멍텅해 보이는 색이 조색을 할 때 사용하면 조금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해서 기본 팔레트 안에 넣는 색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PG17도 조금 독성이 있는 안료라서 AP 판정 못 받았다고 하네요. 다음은 올리브 그린이고 안료가 PG7, PY150, PV19로 만들어진 물감이네요. 올리브 기름 같은 색이네요. 되게 잘 만들었네요, 이 올리브 그린. 색감의 편차가 가장 많이 있는 색 이름 중에 하나가 올리브 그린인 것 같은데요. 되게 잘 만들어진 올리브 그린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역시 PY150이 들어가서 색감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명쾌하고 자연색에 가까운 그린색을 좀 조색하고 싶으신 분들은 PY150으로 만들어진 옐로우를 좀 사용해 보세요. 자연에 가까운 색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옐로우 오커. 안료는 PY43, PY42. 보통 PY43 하나 혹은 PY42 하나로 옐로우 오커색을 만드는데 얘는 왜 이렇게 두 안료를 섞었을까요? 왜 그랬지? 때문에 그랬을까? 근데 되게
많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밝고 경쾌해 보이는 옐로우 오커색이네요. 아주 투명한 옐로우 오커색은 아닌데 색감 자체가 굉장히 경쾌합니다. 좀 묵직한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옐로우 오커예요. 예쁘다. 다음은 트랜스페런트 옥사이드 옐로우 아니면 PY42. 아, 진짜 되게 투명한 색이네요. 이런 옐로우 오커 색감 같은 색 중에 아주 투명한 색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투명하네요. 되게 투명하다 진짜. 되게 투명한 모래알 같은 그런 색이에요. 신기하네. 잠깐 보여드리면 사실 발색하기 전에 아이고 나와라. 아까 발색한 옐로우 오커는 물감의 색감이 이렇고 트랜스페런트 옥사이드 옐로우는 물감이 이런 색이라서 발색하기 전에는 이거 번호가 바뀌었나? 발색이 좀 진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물감이 이런 발색을 보여줍니다. 신기하네요. 별로 안 신기하신가요? 그 다음은 로우 시에나 알류는 PY43. 얘도 되게 투명하네요. 기존에 보던 로우 시에나에 비해서 너무 투명해서 이 PY43이 천연 알료고 PY42가 PY43을 합성해서 만든 알료거든요. 근데 이 PY43이 PY42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약간 발색할 때 미끈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 색도 좀 그런 편인데 혹시 옐로우 오커 색감 중에 투명한 물감 찾으시면 이 트랜스페런트 옥사이드 옐로우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색은 조금 색감은 나쁘지 않은데 발색할 때 조금 미끈거리는 게 있네요. 다음은 트랜스페런트 옥사이드 레드. 아까 이 베네치언 레드하고 같은 알인 PR101인데요. 이 렘브란트 색 잘 만드네. 정말 투명합니다. 우와, 근데 조금 오렌지가 많이 보이는 게 아쉽습니다. 번트 시에나하고 색감 차이가 볼까? 거의 무슨 거의 퀴나크리동결 알료가 보여주는 투명도를 보여주는데요. 색은 예쁜데 번트 시에나랑 색감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다음은 번트 시에나 알료는 PBR7입니다. 이 색도 제가 기본 팔레트 구성할 때 추천한 색인데요. 그래도 색감 차이가 다행히 나네요. 이 색만 봤을 때는 번트 시에나 색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옆에서 발색을 하고 보니까 색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가 팔레트 구성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슷한 색을 바로 옆에 이런 식으로 이 그린 계열도 비슷한 색끼리 이렇게 배치를 해서 비교가 쉽게 되게
구성도 잘했는데, 그쵸? 근데 얘는 왜 여기 있지? 근데 얘가 베네치안 레드 중에서 아까 제가 뭐라고 핑키하다 그랬는데 건조되니까 약간 보라색 느낌이 보이기는 하네요. 다음은 번트 엄버 알루는 PBR7. 우와. 갈색 라인이 참 예쁘게 잘 만드네요. 근데 조금 연하다. 번트 엄버인데 예쁜데 조금 독특한 번트 엄버네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투명해요. 원래 PBR7 알료가 투명한 알료긴 하지만 그래도 투명한 중에 되게 투명한 편입니다. 좋은데요? 다음은 그리니쉬 엄버 알료는 PBR8. 이 알료 아마 못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되게 많이 사용되는 알료는 아닙니다. 이 색도 예쁘죠?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렘브란트가 이 브라운 계열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발색이 보이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발색도 깔끔하게 잘 되네. 다음은 트랜스페런스 옥사이드 엄버 알루는 PY42, PR101, PBK11 복합 알료로 만든 물감인데요. 알료가 3개나 들어갔는데 우와 우와 어떻게 이렇게 투명하지? 진짜 트랜스페런트라고 이름이 붙은 녀석들은 다 정말 투명하기는 하네요. 그리고 색도 되게 이 무슨 이런 색이 다 있지? 와, 이 48 구성 잘 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다니엘 스미스 다카드 전색 발색을 하면서는 발색 색을 좀 신기한 색도 많고 그래서 발색을 할 때마다 와 신기하다 뭐 요런 느낌이었으면은 이 렘브란트 48색 물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모범생의 과제장을 보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구성도 좀 똘똘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피아 PBK7 PR101. PBK7 때문에 AP 판정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우와, 이 세피아 되게 진하구나. 얘도 되게 옛날 색깔 같다. 오, 이게 왜 이렇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 물감이 쫙 퍼지면서 되게 이 물감 구성이 PBK7하고 PR101이 섞인 색인데 물감이 쫙 퍼지면서 보시면 노란색이 많이 보이지 않나요? 옐로우 느낌의 색감이 이렇게 쫙 퍼지는 게 보이지 않나요? 우와, 되게 진짜 세피아색 같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붉은색이 보이기는 하는구나. 와, 이 되게 좋은 세피아색인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진 모르겠지만 되게 정말 전통적인 세피아 색 같습니다. 재밌다. 발색도 굉장히 진하고 신기하네요. 되게 묘한 세피아 색입니다. 혹시 재미있는 세피아 색 찾으시면 추천해드립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구성이 재밌네요. 사실 발색표 이 이름 적고 완료 적을 때는 이 되게 좀 고지식하구나. 역시 네덜란드 사람들 막 그러면서 되게 평범하고 단조로운 구성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발색을 하니까 되게 흥분되네요. 그 와중에 이 PBK11이 들어갔다고 건조되면서 얘는 또 그래듈 현상도 보여요. 투명하면서 그래듈 현상도 보이고 얘네 왜 이러지? 밤이라서 조용하게 얘기한다더니 발색하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다이크 브라운. 안료는 세피아하고 같은 PR101 PBK7로 만들어진 물감이고요. 다른 브랜드도 보면 세피아하고 반다이크 브라운 만들 때 같은 안료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어떤 발색 차이가 보일지. 왜 이렇게 발색이 되지? 이 색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아까 세피아가 약간 옐로우 쉐이드가 이렇게 비치는 검정색 잉크 같은 느낌이라면 지금 발색한 반다이크 브라운은 조금 더 붉은 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두 색감이 좀 독특하네요. 다른 브랜드에서 만들어낸 색하고 비교를 하면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이 반다이크 브라운이 좀 건조됐을 때 어떨까? 다음은 아이보리 블랙, 안료는 PBK6. 제가 조색 카드 만들 때 사용하는 검정색이 렘브란트의 램프 블랙이고 같은 안료인데 PBK6으로 검정색을 두 개를 만들었나? 제가 쓰는 검정색하고 되게 색감이 비슷한데 비교를 해봐야겠는데요. 근데 지금 제 눈에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뭐지? 보통 아이보리 블랙은 PBK7을 가지고 만들거나 PBK9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차이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제가 쓰는 블랙색보다는 조금 웜톤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색감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아이보리 블랙하고 램프 블랙이 두 개 따로 있는지 아니면은 이름만 변경됐는지 그걸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반다이크 브라운이 건조가 좀 된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NBR8이라고 반다이크 브라운색 만드는 자연 안료가 있거든요. 그 안료로 만들어진 물감하고 색감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발색한 색은 페인스 그레이고 안료는 PBK6, PB15 이렇게 복합 안료로 만들어진 물감입니다.
반고흐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스 그레이를 PBK6하고 PV19로 만들었는데 완료를 좀 다르게 사용을 했네요. 전문가용 라인에서는. 발색 차이가 근데 발색 차이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같이 발색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알겠지만은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발색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얘도 되게 예쁜 페이스 그레이네요. 아이고. 조금 블루 PB15가 섞여서인지 블루와 베이스로 좀 많이 잘 보입니다. 오, 예쁘네요. 저는 이렇게 블루가 많이 보이는 페이스 그레이를 좋아해서 이 아이보리 블랙색 같이 보이긴 하네요. 제가 쓰는 램프 블랙은 건조되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진한 검정색인데 색감 차이가 있기는 하네요. 얘 이제 마지막 색인데요. 뉴트럴 틴트고 완료는 PBK6하고 PV19 복합 완료로 만들어진 물감입니다. 방고흐에서는 이 조합으로 페이스 그레이를 만들었는데 전문가용 라인에서는 이 조합으로 뉴트럴 틴트색을 만들었네요. 근데 원래 뉴트럴 틴트색이 요런가요? 제가 보통 뉴트럴 틴트는 복합 완료로 만들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비교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어떤 색으로 보이냐면 뭐 모나미나 빅 같은 볼펜의 검정색 있잖아요. 그런 색으로 보여요. 그 모나미 볼펜이나 빅 볼펜의 그 검정색 같은 색이 뉴트럴 틴트 색이 맞다면 좀 정확한 뉴트럴 틴트 색인 것 같네요. 색을 참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렘브란트 48색 발색을 마쳤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노란색 라인이 좀 색감 구분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색을 연하게 발색을 해서 색감 차이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진하게 발색하면 서로 간의 색감 차이가 좀 많이 보일 것 같고요. 레드 계열에서는 여기 카민색하고 베네치언 레드색이 좀 재밌습니다. 색감이 좀 독특한 편이에요. 그리고 울트라마린 딥하고 프렌치 울트라마린의 색감 차이가 좀 뚜렷한 편이라 그게 좋았고요. 코발트 블루색 아주 예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린 계열하고 브라운 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커 보이는데요. 48색이 들어있는 팔레트 구성이다 보니까 조색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색을 더 많이 포함시키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팔레트 구성을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색감의 변화가 굉장히 섬세해서 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트랜스페런트 옥사이드 옐로우하고 로우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들어있어도 좋을 뻔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트랜스페런트 옥사이드 레드하고 번트 시에나하고 번트 엄버 같은 경우에는 색감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각각 색감이 좀 독특해서 3개가 다 같이 있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중간 정도를 나누어서 색 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잘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색 자체를 굉장히 잘 뽑아낸 느낌입니다. 정직하게, 좀 어떻게 보면 고지식할 정도로 색을 좀 정확하게 뽑아낸 것 같고요. 또 전체적인 발색이 조금 차분하면서도 무게감이 있는 느낌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드는 구성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꽤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색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